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편안하게 할게요. 어제보다는 좀 많이 심적으로 좀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얘기 겸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자면, 오늘은 일단 금요일날 밤을 새서 또 토요일날 늦게 일어나고 또 토요일날 그렇게 또 늦게 자다 보니까 일요일인 오늘도 역시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늦게 자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내일 아침 또 6시에 일어나서 일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일단 오늘 한 일 중에 좀 그래도 보람됐다고 생각되는 일은 지금 2시간 정도 어떤 모임을 개설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몸소 이제 실천한 그런 케이스긴 한데, 좀 걱정이 된다는 건 한 13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과연 제가 생각한 것만큼 모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모임 하는데 그냥 무료 모임이면 모르더라도 이렇게 유료 모임이다 보니까 좀 참가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그런 모임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자는 그런 주제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뭔가 힐링, 멘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모일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한번 반응을 보고, 이번 주 말이라고 해보자면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한 3, 4일 후에는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해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주최를 하는 거지만, 진행도 제가 하지만, 일단 그날의 이야기꾼 강연자는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토익이라는 공부를 처음에 되게 상당히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생활 외국인들과 소통이 가능한 토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토익 점수도 900점이 넘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그 형님을 2번, 3번 이제 만나 뵀었는데, 만나 뵐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던 것들, 그래서 한번 이 형님으로 해서 모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제가 5월 말쯤에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좀 바쁘셨는지 이제서야 이제 수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 토요일 27일날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작지만 좀 소소한 모임이라도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끌어간다, 만들어간다, 개척해나간다 이런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현재 내 위치에서 소소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룩해나간다, 이런 취지를 두고, 또 저희가 나중에 정말 어떤 위치에 섰을 때 정말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틀이 갇힌 사람이 아닌 좀 열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그저께 그렇게 면접 이력서조차도 그런 좀 대우라고 하긴 그렇죠. 일단 뭔가 편견에 막혀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전에 제 꿈이라든지 미래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묵살당한 느낌이 굉장히 커서 되게 실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선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청소년들 또 책임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또 뽑아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지. 저니까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괜찮다, 좋다,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봤을 때는 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람을 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이제 사람을 경험해보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일단 뽑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 거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첫 이미지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상당히 좋은 이미지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선입견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자기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런저런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뜻을 옛날보다는 많이 굽혀요. 수긍하고 그렇습니까? 라고 수긍하고 굽히는 편인데 간혹 이제 당황하거나 컨디션이 많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겹쳤을 때는 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관님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면접을 보는 분들인데 어떻게 면접자가 저렇게 좀 강경한 태도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좀 안 좋은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또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저의 면을 보고 저를 좋다 싫다라고 이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정말 그런 위치에 선다면 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채용 그 방법을 좀 달리 해서 사람을 좀 선택하는데 선택이라는 건 좀 그렇네요.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좀 제도적인 부분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완벽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이슈면에 이렇게 등장하는 뉴스들 보면 현직 교사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공직자, 소위 말하는 청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외자가 어울리시는 분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정말 사회에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어떤 사고를 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첫 이미지도 좋게 끝날 때 이미지도 좋게 보일 수 있는지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학발이라든지 뭔가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옳은지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떨어뜨린 거라면 그런 곳에는 굳이 제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그쪽에서 내건 슬로건이라든지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을 보면 제가 열 몇 번을 봤는데 딱 제가 원하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슬로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그곳에서 일하고 싶고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력서 그 제출 결과를 들었을 때 실망이 상당히 컸던 거죠. 일단 저한테 어떤 연락도 없었고 연락을 해서 정말 그냥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 정도만 해줬더라도 뭔가 좀 덜 그 배신감 이런 느낌이 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품었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되게 좋게 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꿈, 희망, 미래라는 그런 타이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으로 봤을 때의 문제고 또 회사로 봤을 때는 몇 명의 사람들이 또 지원했는지 모르잖아요. 뭐 몇천 명이 지원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몇십 명이 지원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한테 일일이 또 답변해 준다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여태까지 면접을 봤었던 회사들을 보면 정말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해주거든요. 이래저래 해서 안타깝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같이 일해봅시다. 이런 연락들이 있는데 그런 연락조차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와 반대해서 이제 제가 청년 코치 그 면접을 볼 때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확인했어도 제가 정말 연락을 못 받을 만큼 형편없이 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PPT 이런 부분들을 망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의하는 그 PPT 내용이야 자기소개하는 내용이야 떨려서 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몇 마디 몇 분 안 되는 1, 2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주고받은 내용으로 저를 평가한다는 것조차도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삶을 살 것인지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또 문을 두드려서 훨씬 더 뭐 저라는 사람을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제가 애초에 또 생각했던 게 5년, 10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좌절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이게 안 됐을 때 이거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1안이 안 됐을 때 2, 3안은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그 1안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왜 안 될까라면서 좀 자기한테 되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꿈, 희망, 미래재단 이 타이틀, 이 슬로건만큼 정말 제대로 된 곳이라면 한 번 더, 아니 10번 더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회를 얻어야 될 거고, 강사가 안 된다면 코치가 안 된다면 자원봉사 이렇게 좀 도전을 해봐서 문을 두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자원봉사조차도 뽑아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테고, 대표이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 테고, 일단 그리고 인사학과에 왜 저를 떨어뜨렸는지, 어떤 점들이 부족했고 어떤 점들이 왜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인 메일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공개적인 메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참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계속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며칠 동안 또 이런 골목에 썼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를 좀 더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성, 진실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정도의 이제 아직은 덕량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지금 현재는 감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이걸 완전 배제시키고 정말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을 때 한 번 더 뭔가 뉘우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쏟아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남을 험담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 안에 있는 불만을 꺼집어내놓고 나야 그 불만이 아닌 나의 어떤 반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누군가를 헐뜯고 욕하는 건 좋지 않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에 전자부분만 보면 욕하고 헐뜯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반성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점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편견이라든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달 내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게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한 일 중에서는 그번에 이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본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좀 준비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꿈, 희망, 미래재단에 대해서 또 한번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좀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안 나네요. 일단은 내일 모레 한번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겠죠. 일단 열심히 이 감정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학벌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벌 자격증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수긍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한번 나라는 사람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있고 더 훌륭한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또 저보다 못한 그런 입지에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한다, 좀 모순되고 웃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가장 좀 싫어했었던 게 참 정말 100명이 넘는 그런 강사님들을 봤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통틀어서입니다. 근데 항상 그 내용 중에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작할 때 자신의 스펙을 나열을 해요.
어디 이하여대를 뭐 졸업했으면, 연세대를 졸업했으면, 어떤 대학원을 나왔으면 논문을 어떤 거 발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면서 이런 스펙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의 꿈을 실천하라. 꼭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 참 웃기죠. 되게 저는 참 모순되고 참 이건 싫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서 딱 강의를 할 때 김영선, 고졸 이런 걸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아니야, 그냥 순수하게 이대로 해보자라는 또 생각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들 하고 있어요. 강사라는 이 꿈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 사업적으로도 일적으로 좀 성공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강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사업을 해서 일 거는 분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강사라는 분들 보면 한 번도 저는 그 스펙을 나열하지 않는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강연을 했으며 어디서 강의를 했고 어떻게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또 얘기를 하죠. 청중들이 원하는 게, 청중들이 또 이걸 보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라고. 그분들이 틀린 건 아니죠. 다른 것 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고졸이고 김영선이라는 이 이름 타이틀 하나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그 방법을 못 찾았고 그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할지도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은 거고,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남들,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최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 좀 찌질하고 좀 자기 합리화 시키기도 하고 좀 게으르기도 한 좀 이런 사람의 좀 최선이기 때문에 그 최선이 많이 뒤떨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이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만 해도 좀 놓칠 마음이 컸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네요. 뭔가 누구한테 이야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떤 강의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혼자 넋두리하고 고민 얘기하고 풀어내고 이러다가 스스로 이런 결론도 얻고 저런 깨달음도 얻으면서 그렇게 남기다 보니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긴 만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